기레스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교입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도레미송이 입에 붙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부르시는지요? 글자와 단어 많이들 외우셨겠죠? 자, 오늘도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 今日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安野正秀で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澤明子です。皆さん、だんだん難しくなってきたでしょう。でも、決して諦めてはいけません。何でも続けることが大事ですよ。 네, 잘 들으셨습니까? 조금 어려워지셨죠? 하는 말인데요. 그래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셔야죠.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아, 어려워졌다라는 거는요, 귀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표현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주요 표현은요, 이것을 쓰세요 라고 말할 때 나니나니요, 스카테 쿠다사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뜻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와카리마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본 표현 보시죠. キムさんは今日から我々の仲間ですね。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よろしく。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 네, 잘 들으셨습니까? 김강수 씨에 대해서 그 사무실을 안내하겠다라고 스즈키 씨가 이것저것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겠죠. 아, 부장님과 대화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김강수 씨는 이 책상을 쓰세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가기로 하죠. 김상우와 교과라 와레와레노 나가마 데스네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복습 내용이죠. 김강수 씨는 오늘부터 우리하고 같은 동료죠. 그렇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해보시죠. キムさんは今日から我々の仲間ですね。キムさんは今日から我々の仲間ですね。 네, 우리하고 똑같은 동료예요. 라고 말하니까 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완전히 외우셨습니까? 자, 해보세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오늘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이제 일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책상을 배당을 합니다. 이 책상을 쓰세요 라는 문장인데요. 김상우와 고노 데스크を使ってください했습니다. 이 책상을 쓰세요 라고 가리키면서 바로 앞에 있는 책상을 가리키면서 이 책상을 쓰세요 라는 말이죠. 자, 해보시죠. 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 네, 데스크입니다. 가타카나가 나왔네요. 나올 때마다 확인하자. 그 얘기는 완전히 외워버리자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데스크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넣고 이걸 쓰세요. 이걸 쓰세요.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단어를 찾고 싶다. 그것의 활용이 아니고 명사로 이용할 수 있는 말이라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50음도의 순서를 기억하시면 사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자, 다른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을지 연습을 좀 해보기로 하죠. この傘を使ってください。この傘を使ってください。このボールペンを使ってください。このボールペンを使ってください。 네, 잘 들으셨습니까? 고노 하는 말은요, 가리키면서 가까운 것을 지시하는 말이죠. 이 우산을 쓰세요. 가사 하는 것은 우리가 도레미송 가의 경우에 외운 적이 있었죠. 이 우산을 쓰세요입니다. 그리고 보르펜인데요, 가타카나예요. 잘 읽으실 수 있었는지요? 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르펜에는요, 가운데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타카나의 경우 장음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손으로 나타낸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르펜.
외우셨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하이, 와카리마시다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걸 쓰세요 하고 말하는 경우요. 친절을 베풀어서 자, 이걸 빌려드릴게요 하는 말, 그럴 때는 감사의 말을 하게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이 경우는요. 아, 김강수 씨는 앞으로 이 책상을 쓰세요 하고 부장님이 지시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하이, 와카리마시다 했습니다. 항상 뭘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와카리마시다, 일정하게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곤란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시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뜻이라는 거죠. 자, 발음 해보시죠. 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わかりました。 네, 그러자 수즈키 씨가 제가 이 사무실을 안내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말하는데요. 자, 어떤 문장으로 말하는지 볼까요? 부처 하고 부장님을 부릅니다. 이럴 때도 상을 붙이지 않았어요. 부장님 하죠, 우리는 항상. 그런데 같은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는 자기의 상사일지라도 부처 이렇게만 부른다는 것입니다. 와타시가 오피스を 안내시마스. 여기서도 한자어 뒤에 시마스 이것을 붙였습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미래 의지의 뜻입니다만 현재형입니다. 아직 문법 사항을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시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오피스を 안내시마스 와타시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발음입니다. 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 네, 잘 되십니까? 문장 안에 가타카나가 들어가면 조금 긴장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냥 자세히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경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아이우에오의 경우, 히라가나를 배울 때 그것이 작게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타카나의 경우, 가타카나는 원래 외래어 표기가 주로 되는 목적인데요. 이렇게 외래어의 발음에 보다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모음의 경우, 작게 쓰는 경우가 가타카나의 경우에만 있습니다. 오피스에 작은 철자 들어있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요로시크, 아, 그래요. 잘 부탁해요 하는 거죠. 부장님이 수즈키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해보시죠. よろしく、よろしく。 네,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겠죠. 그럴 때도 짧게 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김상 고치라에, 김강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안내할게요 할 때 고치라에입니다. 뒤에 해라고 썼는데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발음을 고치라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사로 사용되는 경우 해가 에로 발음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발음해 보시죠. 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キムさんは今日から我々の仲間です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よろしく。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 네, 잘 되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할게요 까지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고치라에까지만 하셔도 얼마든지 뜻이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는데요. 아, 이것만 충분히 알아도 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노래 들어봐야 되겠죠? まはまゆげのまみは緑のみむは虫眼鏡めは飯の目もは餅のもやはやかんのやゆは指のゆよはよきんです私半本まは枕のま、みは耳のみ、むは胸のむ、めはメガネのめ、もは物差しのも、や
は野球のや、ゆは浴衣のゆ、よはようじです。 네, 오늘 마에서 요까지였습니다. 글자 쓰는 순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요, 또 응용 표현 배워봐야 되겠죠? 오늘은요, 김강수 씨의 자리가 정해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안내를 하고 서로 소개를 하고 연수로 왔으니까 자리를 줘야 되겠죠? 자, 한번 들어보시죠.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鈴木くんのお隣です。わからないことは鈴木くんに聞い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それじゃあみんな仕事に戻って。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よろしく。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 네,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주요 표현 어디 있었는지 확인되셨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김상와 고노 데스크 쓰카테 쿠다사이. 쓰카테 쿠다사이.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말로는 아주 정중한 표현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런데 일본어에서는요, 이것은 거의 뭐뭐 하세요 하고 명령의 뜻을 갖는 표현이 됩니다. 결코 그렇게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지시를 내리는 경우입니다. 지금 부장님이 자리를 정해주는 거죠. 스즈키-kunの 도나리 데스. 도나리 하면 바로 옆입니다. 이웃,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스즈키 씨의 옆자리입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도나리 데스. 자, 연습해 보시죠. 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鈴木くんの隣です。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鈴木くんの隣です。 네, 도나리 하면 위치 관계에서 가깝게 이웃해 있는 것 이런 경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도나리 데스라고 뒤에 데스를 붙였죠.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와카라나이 것도와 잘 모르겠는 것, 잘 모르는 것, 의문이 나는 것은 스즈키-kun이 키이테 쿠다사이, 누구누구에게 물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럴 때 조사 니를 쓴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의 의미입니다. 물으세요 라고 할 때 키이테 쿠다사이 같이 함께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발음입니다. わからないことは鈴木くんに聞いてください。わからないことは鈴木くんに聞いてください。 스즈키-kun이라고 했습니다. kun이라는 말은요, 우리말의 경우는 조금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어른들에게도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직장이나 혹은 학교, 대학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kun 같은 것을 잘 붙여서 쓰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이, 와카리마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발음입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はい、わかりました。 네, 그 다음입니다. 소개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일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소레자, 그럼 일단락 짓고 이런 뜻이죠. 민나와 다들 여러분들 시고토니 모도때 다시 일을 합시다. 일로 돌아가서 이런 말인데요. 다들 제자리로 가서 일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어 회화체에서는 이렇게 중간까지 말을 하고 뒤를 흐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죠. それじゃあみんなは仕事に戻って。それじゃあみんなは仕事に戻って。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스즈키 씨가 말을 하죠. 부장님, 제가 좀 더 그 사무실을 안내하겠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오피스, 철자가 또 나오죠.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와타시가 오피스を 안내시마스 라고 했습니다. 뭐뭐 시마스 하면 뭐뭐 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인데요. 그 앞에 다른 말을 넣어서도 연습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자, 우선 발음부터 해보시죠. 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
네, 이렇게 문법적으로는 현재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뭐뭐 하겠습니다. 아직 행해지지 않은 것이죠. 미래 의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형태로 뭐뭐 시마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일본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장님이 잘 부탁하네 이런 식의 말인데요. 요러시쿠 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로시쿠. 요로시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명심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하는 말로 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강수 씨한테 향해서 자, 김강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말이죠. 김상 고치라에라고 했습니다. 자, 해보시죠. 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 네, 잘 되십니까? 오늘의 응용 표현 다시 한번 화면 보시죠. 김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鈴木くんのお隣です。わからないことは鈴木くんに聞い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それじゃあみんな仕事に戻って。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よろしく。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キムさんはこのデスクを使ってください。鈴木くんのお隣です。わからないことは鈴木くんに聞いて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それじゃあみんな仕事に戻って。部長、私がオフィスを案内します。よろしく。はい。キムさん、こちらへ。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책상을 쓰세요. この 데스크を使ってください. 잘 되실 수 있겠죠? 뭐든지 빌려주면서 이 연필을 쓰세요. この 鉛筆を使ってください.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조사해 보시면 더 재미있으시겠죠?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할 때 와카리마시타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니혼 이마. 이번에는요, 일본의 문화와 지역 사정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운 화면이 나옵니다. 기대하고 보시죠. 자, それでは今日はこの辺で皆さんごきげんよう。さようなら。さようなら。 일본의 봄이 왔음을 알리는 벚꽃. 개화 시기가 되면 사방에서 관광객이 몰려듭니다. 문헌에는 1500~1600년 전부터 일본인과 벚꽃의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꽃은 전통 의상, 오모찌 등 폭넓은 곳에서 디자인으로 형상화되며 일본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